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안성 금호 어울림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교육국장 허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 특별심사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국공립 안성 금호 어울림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영유아 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안성 금호 어울림 아파트 내 관리동에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 안성 금호 어울림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성을 가진 운영자에게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 위탁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제2항,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6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6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성 금호 어울림 어린이집은 안성시 당황동 121번지에 위치하고 연면적 435.6제곱평방미터이며 정원은 101명 예정입니다. 위탁 운영자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되며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질의응답을 통해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사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산은 최초 설치 시 1년 예산 4억 원이 소요되며 그 후로부터 매년 2억 3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예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11월에 위탁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위탁 계획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 2023년 어린이집 지원 현황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국공립 안성 금호 어울림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당황동 지금 6블록에 있는 안성 금호 어울림집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라서 이게 그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만 설치를 해야 하는 법 때문에 지금 민간은 못하고 국공립으로 하는 거죠? 담당 과장님 말씀하실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예, 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그 다세대 주택에는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는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네. 일단 뭐 다른 내용보다도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게 언제까지 완료를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지금 12월에 완료를 해서 3월에 개원 예정을 지금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3월로. 그러면 요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페이지 4페이지에 부침 1인데요. 지금 종사자 인건비 지원 현황 보시면
인건비 중에서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기사가 월 150만 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통학 차량 기사 인건비가 1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둘의 차이가 혹시 뭔가요? 예, 보육팀장 김형일입니다. 그 150만 원 운전기사는 이제 국비 사업이고요. 이제 매칭이고, 이제 180만 원은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사 운전을 하려면은 전일 운행을 해야 돼가지고 인건비 기준에서 이제 시 보조가 추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총 한 33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한 어린이집에? 차량 운전 기사에 대해서 차량 한 운전기사로. 명. 여기 장애아도 포함이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인 거죠? 예, 안성시에서는 장애아 전문하고 통합이 있는데 전문은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안성 금호올림은요? 장애아 통합으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은 네. 의무적으로 치약 보육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이제 장애아 통합이 있고 네. 이제 영유아 이제 연장형 다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할 때 이제 2개 이상 치약 보육을 하게끔 이제 공고를 이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제 선정된 이제 그 분들이 위탁 운영자가 이제 이 장애 통합을 운영한다 이제 이렇게 계약된 상황이죠. 아, 그래서 장애아 통합하고 시간 연장하고 예, 그럴 두 가지가 계획입니다. 된다는 거죠? 이제 시장 현장 수요를 이제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하지만 운영의 묘미는 또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해서 그럼 운전기사비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는 장애아 전문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만 나간다고요? 예, 장애아 통합은 지원이 안 됩니다. 아, 통합은 안 되는 걸로? 예, 아, 네. 지금 공도읍의 푸른나무 어린이집이 이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안성의 국공립 어린이집 21개소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다 위탁되는 건가요? 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부 위탁입니다. 그 이렇게 지금 여론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위탁 비중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 중에 위탁을 받는 사람 중에 73%가 개인이라고 해요. 그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위탁 이 개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네, 전부 저희가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국공립 거기는 어린이집을 없고, 네. 위탁받는 단체가 개인이 대다수인가요? 저희가 그 법인으로다가 위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네.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 그 원장을 저거 선정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인 거죠. 아, 근데 사회복지법인 쪽으로 공공성을 좀 높여서 위탁을 주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건가요? 네. 네. 어쨌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기사에 73%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비중이 개인이 73% 정도 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나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법인 등을 위탁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인가요, 그러면? 보육팀장 김형일입니다. 일단은 그 기사 취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은 어린이집 종류가 이제 그 크게는 이제 5가지가 됩니다.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이제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이 있고 네네. 이제 종교단체 어린이집하고 민간 가정 분과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법인은 따로 이제 법인 분과에서 정부 운영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자격 조건이 이제 정교사 6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자격 요건만 되면은 다 원장이 될 수 있고요. 그 지금 21개소는 이제 단체로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없어서 이제 국공립은 지금 이제 개인이 맡고 이 법인이 딱히 여기서
그러면은 차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도 국공립이라고 보시는 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이게 네. 엄격히 대부분- 다른 예, 네, 네, 대부분 그 어린이집은 그 이제 법인에서 하기보다는 그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이제 법인에서 많이 하는데 예, 어린이집은 이게 법인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원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법인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기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타시군도 다 그런 식으로 다 채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신가요? 네. 제 이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거의 대부분 그 법으로 정해져서 뭐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많이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 차량이 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차량 운행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 외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 아파트로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다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면 지금 민간 어린이집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이 지금 인원들이 상당히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 차량 운행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지 뭐 아파트 단지니까 뭐 길 건너는 것도 아니고 좀 안전하게 하면 뭐 차량 운행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아까 여기 우리 이관실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장애와 관련된 부분도 어차피 단지 내에 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전문으로만 필요한 거지 이 차량이 굳이 국공립 어린이집 아파트에 법적으로 하는데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그런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뭐 문제를 좀 제기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 관련돼서 좀 뭐 대답해 주실 게 있나요, 혹시? 예, 과장님 말씀. 지금 이제 대부분 그 근처에 있어도 아이들을 데려다 줄 때 이제 그 조금만 길을 걸어도 애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알죠. 네, 그래서 네, 아파트 단지 보통 이게 지금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 길 건널 일이 거의 없어서 그 대신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차량에 대한 지원은 해주진 않습니다. 국공립에 대한 거는 그거는 그래서 예. 뭐 조례로라도 이걸 만약에 차량은 굳이 아니 금지하는 조례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래서 아니 저는 저기 민간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런 네네. 그 피해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타당한 말씀이라고 예. 사료가 되는데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통학 차량이 필요 없으면 뭐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학 차량이 있다 보니까 네. 외부에 있는 통학 차량을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그 저 어린이들까지 다 국공립으로 다 몰리니까 그런 어차피 지금 민간하고 같이 어떻게 됐든 그 이제 이 포지션이 좀 틀린 면이 있는데 이제 민간이 계속 이제 줄어드니까 그런 불만들을 제기하시는 거에 대한 우려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 부분은 뭐 조례로 제한하기보다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량이 필요하면 당연히 필요하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단지 내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저기 지역에서 오는 그 유치원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그 차량이 통학에도 이용되지만 아이들이 이동하는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에도 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운영하지 말라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실제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거 근데 방안이 좀 있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 어린이집 거의 이제 뭐 신규로 받는 인원들이 계속 줄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안성 금호 어울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우욱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운영체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장은 총 3개소로 아양 LH 6단지 상가동 2층에 위치한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죽산면에 위치한 동북권 부속사업장 및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상상 놀이터이며 건물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에 대한 주요 사항으로는 먼저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와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지원 등을 수행하며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센터 예산은 인건비와 시사업비 등 2023년 기준 7억 1,598만 원이 되겠으며 4페이지 운영 인력은 센터장 포함 21명으로 직위별 인원은 자료와 같습니다. 위탁 운영자는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그 밖의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중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11월에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 심사, 면접 심사를 실시하여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위탁 계획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에서 12페이지 민간위탁 평가 성과 결과 보고서 및 관계 법령 발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기존에 하셨었던 사단법인 에듀케어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위탁사항인가요? 네, 과장님 말씀. 새로 재위탁이 아니라 네. 재공고해가지고 다시 뽑는 겁니다. 다시 공고해서. 재공고. 네. 그럼 아직까지 이제 공고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다 받으시는 거죠? 네. 그럼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평가 결과가 지금
2개 분야 7개 평가 과목으로 이제 25개 평가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점수가 다 달라서 제가 100%로 환산을 해서 검사를 해서 숫자를 보니까 가정 양육 지원 사업하고요. 사업 활성화 노력에 대한 부분이 90%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목이 뭔가를 봤더니 이제 가정 양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부모 교육 사업, 부모 자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모 상담, 동부권 부속 사업장, 공공형 실내 놀이터, 상상 놀이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점수가 좀 낮아서 이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이 점수가 낮게 나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 보육팀장 김영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자체 이제 현장 실무진에 의해서 현장 평가가 이루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평가 지수는 그 평가위원들이 그 표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평점 점수를 매긴 거라 이게 왜 그 부족하게 나왔는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평가 개요서에 보니까 평가위원이 6분이신데 대부분 이제 교수님, 뭐 센터장님, 그리고 이제 허우 국장님하고 정혜련아 과장님도 이제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평가를 했는데 사실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가정 양육 지원 사업하고 사업 활성화 노력에 대한 점수를 사업 관리 점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사업 활성화 노력에 보면 그 노력 점수가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88점이 나왔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100점으로 다 똑같이 환산을 해서 내린 수치거든요. 근데 사업 활성화 노력 같은 경우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이 5점으로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사실. 그리고 센터 및 사업 홍보 활동은 3점이 만점이고 사업 개선 노력은 2점이 만점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결과표는 과장님이 한번은 이거를 취합을 해서 보셔야 좋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육아에 관련돼 있는 이게 종합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과연 반영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반영됐나 여부도 한번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가정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그 사업 활성화 노력도는 100점 만점에 10점이 만점이고요. 그 중에 이 평가 결과는 8.8입니다. 거의 네네. 네. 그러면 그 10점 만점에 8.8이면 그래도 거의 많이 만족하는 정도가 아, 해당되는 거. 예.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점수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사업 그 평가 그 결과표 이렇게 보시면요. 사업 계획의 적성성이 1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25점이 만점입니다. 그리고 사업 활성화 노력도 10점 만점이고 가정 양육 지원 사업도 25점이 만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25점에 비하면 몇 점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100점으로 다 환산을 하면 다른 것들은 다 93점, 95점, 97점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두 가지 항목만 89.2점, 88점, 90점을 못 넘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취약하다라는 거죠. 이게 두 항목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뭐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건 아닌가 싶어요. 92.5점이면 뭐 이거 그냥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센터 저희는 이제 뭐 솔직히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그 원장님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가가 사실은 상당히 좋아요. 저희가 이제 뭐 온 지 저도 얼마 안 1년 정도 됐지만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센터 그 육아종합센터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 어차피 이제 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육아종합센터 운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변경 위탁인가요? 아니요, 다시 공고 내서 다시 들어오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 위탁이잖아요, 그게. 네. 네, 맞죠? 신규. 그러니까 신규 위탁인 거죠. 신규. 그러니까 네. 변경 위탁이죠. 어차피 재위탁은 아니잖아요. 네네.
예, 말씀하세요, 팀장님. 아니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영유아 보육법 그렇죠. 정의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셔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면 그 우리 그 회의록 이 부침에 보니까 회의록도 있었던데 저희한테 회의록은 안 보여주신 거죠? 네, 회의록은 첨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뭐 보여주실 이제-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왜냐면 평가 결과는 네. 그날 심사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회의록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심사자들이 그냥 그 서류를 보고 이렇게 평가- 판단했다, 배점하고 네네. 평가 점수만 냈다 이거죠? 네네. 예, 그 여기 회의록이 올라와 있긴데 없어서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뭐 재위탁 가능성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위탁 이게 어떤 센터가 헷갈리는 들어올지 게 모르니까. 이게 변경위탁인데 재위탁 일단은 겨- 새로 이게-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또 따로는 또 이걸 또 신규로 보긴 하는데 이거 보면 이제 계속 했던 분들이 이제 재위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육팀장 김영일입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예. 개인 자격으로 오지 않고 이제 연구 법- 기관 대한 단체 등에서 오기 때문에 네네네. 에듀케어가 뭐 잘하는 점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뀔 없애 가능성이 준다라고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아,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계속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 아니요, 발언권을 묻지를 않으니까 안 한 거예요. 자, 네, 정특훈 의원입니다. 사실 그 우리 앞서서 이관실 의원님께서 사실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속 시원하게 좀 다 해주셨습니다. 좀 속이 좀 시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주고 싶을 때 배점을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네, 평가표를 만들죠. 평가표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자, 혹시 지금 아까 말하는데 재유택 안 하느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1회 보통 일반적으로 민간 위탁을 줄 때 지금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민간위탁을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땐 그럼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문의될 게 없으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해갖고 연장해 주시면 될 텐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영유아 사업법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꼭 마치 새로 온 사업자를 뽑는 것처럼 근데 기존 사업자가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자는 여기에 평가표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평가표를 여기다 붙이셨잖아요. 근데 이건 기존 사업자 평가표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그러면 어떤 평가를 합니까? 자, 신규 사업자는 이게 보통 보면은 우리 이제 의원들은 초선이 가점을 받습니다. 재선이 가점을 못 받고 그래갖고 가점 점수가 들어가요. 왜? 재선은 열심히 그동안 해서 평가받으라고 시민들한테 평가받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할 때 이렇게 평가표가 있다면 자 이거는 재선이 아까 보면은 80점 이상이면 재위탁 받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지금 있습니까? 공고를 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점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사업 계획안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운영 계획표가 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로 인해서 점수 배점을 주실 겁니까? 예, 이거는 그 첨부한 거는 3년 동안 운영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그 평가를 했던 사항이고요. 다시 신규로 다 공고해서 선정을 할 경우는 그
평가 배점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했던 사람이 열심히 잘했어요. 운영을 되게 잘했어요. 잘했어도 가점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아니면 지금 기존에 했던 사람은 좀 미비한데 새로운 사람이 사업 제안서를 잘 넣었어요. 그랬을 때 가점 받는 게 있냐 이 질문입니다. 둘 다 없다면 그 기존에 한 사람이 잘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잘하겠다고 잘 사업 제안서를 넣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좋은 우수한 그 업체를 어떻게 이 위탁을 받을 우수한 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그냥 그걸로만 넣으십니까? 열심히 해도 뭐 별로 뭐 추가 점수 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평가표를 아직 저희가 뭐 지금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 심사 평가표 그 이제 선정을 위한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보면 경력이 있는 위탁 업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런 배점표는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까 여기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정혜련아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것도 보면 거기가 좀 잘했다고 두둔하는 뉘앙스를 참 많이 비치셨습니다. 지금 현재 뭐 여기가 여기서만 저기 뭐 육아종합센터를 했다는 데가 해서 뭐 가점을 준다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업체가도 뭐 그런 공평하게 그런 어떻게 가점을 공평합니까? 신규가 가점을 좀 더 많이 받는 것도 없다며 공평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신규 업체에서 문을 열어놔 주시는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 아니지 하더라도 않습니까? 네 다른 그럼 업체가 거기는 들어온다 뭘 하더라도 질문할 다른 겁니까? 지역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기존 업체는 같은 아는 업무를. 게 많습니다. 네네. 기존 업체는 정보도 많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일단은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가 많습니다. 신규 업체는 그게 없는 거죠. 제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신규하고 기존하고 여하튼 경쟁에 붙었을 때 신규 업체가 할 수 있는 예? 그게 어떻게 열려 있냐는 거죠. 얘는 뭐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없고 잘하면 이번에 하고 그 다음번에 또 하고 그 다음번에 또 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계속- 평가표는 저희가 계속 재심사하는 건데 네. 예? 경력자가 다시 하는 건데 마치 새로 뽑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자체는. 그래서 신규는 어떤 가점을 받을 수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왜? 저희는 이 평가표를 이 표로만 봤지 실질적으로 저기 서류를 본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떤 회계 처리라든지 그런 적정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검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는 어떻게 가점을 주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신규 신규로 가점. 네, 새로 다시 선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기존에 하는 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업체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을 뭐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아니 왜 지금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은 없고 다른 게 자꾸 나옵니까? 아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요 성과 평가 그 배점표는 저희가 이제 동의 받을 때 위탁 동의안 받을 때 이렇게 기존에 이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을 때 평가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다시 그 신청을 한다면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평가표를 붙일 거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팀들도 자기네들이 딴 데서 어떻게 했다라는 자료를 가져와서 또 PPT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는 부분 서류로다가 봐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이제 만약에 다른 새롭게 들어온 업체가 다른 데서도 되게 잘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그게 또 참고가 되는 거고, 기존에 이제 여기 그 에듀케어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잘했으니까 심사위원들이 또 이렇게 잘한 걸 참고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공정하게 이렇게 평가표 만들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아쉬운 게 있다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다른 데서 했었다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전혀 안 했는데 처음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고요. 아니, 그 업체라든지 그 법인은.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실 때, 본의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새롭게 이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실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뽑을 겁니다라는 사실은 이 지금 이미 철지난 그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운영했다는 이 배점표가 붙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심의할 겁니다라고 한번 위탁을 줘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비했다. 그래서 요러한 그 평가표 이제 심의표 이제 심사표죠. 그런 심사표로 심사를 하겠다. 이게 붙어야 있어야 되는 게 더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묻는 요지를 지금 계속 다른 쪽으로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규가 가점을 주냐 안 주냐, 기존에 가점 받는 게 있나 없나, 이거를 계속 묻는데 이거 갖고 붙을 수 있다라고 하고 다른 데서 했다면 PPT 할 때 대답할 수 있다. 이것만 말씀 주시는데 어떤 심사표를 가지고 할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가점이 있냐 없냐, 신규가 가점이 있나 없나. 지금 뭐 어느 업체가 우리 의원들 가점 받았잖아요. 나번 받고 가번 받고. 신규 아니 투표는 맞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있는 걸 아는데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지금 기존에 했던 분들은 이분들 다 알아요. 여기 지금 누구 교수님 땡땡 쳤지만 다 감이 옵니다. 누군지 이미. 그래서 궁금한 건 딱 그겁니다. 어떤 거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지. 기존에 해봤던 사람들은 준비가 더 철저할 수 있고 이 공고가 뜨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사업 프로포절을 많이 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짧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심사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넣으실 거냐고 자꾸 그거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좀 네. 폭넓게 열어놔 주셔서 충분히 아까 말한 PPT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충분히 그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실 게 필요하다. 저도 그 배점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자세하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덮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기 자료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요거하고 관련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대체교사가 안성시 융화종합센터에 이제 7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체교사 지원 근무 건수 좀 혹시 확인을 해서 뭐 개인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정토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첨부 서류에 이제 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지금 5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사항에 거기 보시면 이제 각 호가 이제 9개 호가 있는데 지금 8번이요. 8호.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까지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검토 결과를 보니까 이게 이제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실어 주셨으면 아마 이런 질문을 안 받으셨어도 됐을 텐데 여기에 보면은 위탁사무 수행이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재정 부담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그다음에 이제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실적 처리, 사무 처리 실적, 그다음에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조문을 갖다가 넣으셨으면 아마 이런 질문을 안 받으셨을 텐데 일단은 그렇고요. 그 소요 예산의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산출 근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번에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저희가 이제 여기 제출하고 나서 저희가 좀 늦게 이걸 저기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을 나눠드리려고 저희가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결제 받아서 득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